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전 수장 안드레이 예르막은 월요일에 이미 1억 4천만 흐리브냐의 보석금을 내고 구치소에서 나왔으며 이렇게 해서 그는 꼬박 사흘 동안 철창 신세를 졌습니다. 결국 보석금은 온 세상이 힘을 합쳐 모았지만 예르막이 모두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도 그를 구하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되어서야 누가 어떻게 예르막의 보석금을 냈는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르막이 가장 가까운 측근들에게조차 특히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측근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는지에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누가 예르막의 보석금을 모았는지, 왜 그가 합법적인 돈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리고 탐사보도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젤렌스키 대통령실의 전직 관료와의 연루가 드러나지 않도록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티무르 민디치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도 이번 방송에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죠. 시작 전에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꼭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순수 우크라이나어 유튜브 채널 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제 우크라이나어로 된 별도의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꼭 방문해서 구독해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 순수 우크라이나어 유튜브 채널도 응원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자이자 탐사보도 기자의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주간지 제르칼로 네델리의 편집자인 인나 베데르니쿠바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예르막을 구치소에서 석방시켰는지에 대한 내부 정보도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사건과 관련된 가장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리다스 사건의 관련자인 사옥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재가 부과된 인물입니다. 티무르 민디치가 우크라이나 대법원 행정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통령령으로 내려진 그에 대한 제재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도입된 제한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피고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지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도 티무르 민디치의 전 친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안드레이 예르막에 대해선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베데르니코바에 따르면 혐의가 제기된 후 전 대통령실장 안드레이 예르막과 그의 변호사 이고르 포미니에프는 보석금을 마련해야 해서 나흘간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이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예르막과 그의 변호사에게는 합법적인 돈으로 보석금을 준비할 수 있는 무려 6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르막에 대한 첫 번째 압수수색은 작년 11월에 있었고 그 후 그는 대통령실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조치하지 않았고 소식통에 따르면 예르막은 혐의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안드레이 예르막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꼈고 혐의가 제기된 날의 일은 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예르막에게 혐의가 제기된 후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르막을 보호하지도 직접적으로 거리를 두지도 않았으며 수년간 자신의 핵심 통치 수단이었던 인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자 베데르니코바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르막이 일부였던 그 조직은 도마뱀이 꼬리를 버리듯 그를 내던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신호를 읽었습니다. 반부패 법원의 문턱은 안드레이 예르막을 지지하러 올 수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너무 높았습니다. 친구도 감사한 두아도 어제까지 내 편이던 이도 모두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예르막은 가족들조차 법정에 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한때 막강했던 대통령 실장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예르막의 구치소 감방은 미리 꼼꼼히 준비됐다고 합니다. 다시 베데르니쿠바의 인용입니다. 젤렌스키는 친구를 위해 구치소의 감방을 따로 마련했고 타타로프가 이를 신경 썼습니다. 예르막은 휴대전화와 개인 경호원까지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소식통에 따르면 예르막의 성 옆에 새 이름이 적힌 모욕적인 문구까지 있었는데 교도소 계급에서 그 새 이름은 결코 삶을 쉽게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문구는 맨스카야 교도소로 보내기 전에 알렉산드르 두빈스키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1번과 5번 산책구역에 있었죠. 이 문구는 즉시 지워졌습니다. 이건 상사에겐 많고 친구에겐 적은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보석 문제를 챙기며 모두를 들쑤시고 돈을 찾으라 지시했지만 본인이 직접 보석금을 내지 않았고 모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돈을 걸 용기가 없었고 친구 때문에 더럽혀지길 원치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시스템 내에서 약속을 지키고 자기 사람을 지키는 남자의 이미지를 바라온 정치인으로서 그는 찾지 못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다시 신호를 수신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안드레이 예르막을 위해 변호한 사람은 세르게이 셰피르, 다비드 아라함이야, 키릴 티모셴코, 유리 골릭 등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인용문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분명합니다. 검은 시스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조차 합법적인 돈을 빨리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수천억의 예산, 국제 원조, 그리고 마쿠 자금조를 관리하던 사람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나라에서 두 번째로 여겨졌던 사람을 위해 1억 4천만 합법적인 흐리 분야를 신속하게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건 은행 영업일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거부한 겁니다. 이 시스템은 충성심이나 공동자금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르막은 수백 명을 좋은 자리에 임명했고 그들은 처음보다 훨씬 부유하게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송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모두가 꺼리는 존재인 겁니다. 결국 대통령실에서는 예르막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같은 법조계 동료들이 그의 보석금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결국 예르막을 위해 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고 이 명단은 전 세계에서 돈을 찾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말 전까지 7개 회사가 9,400만 그리브나 이상의 보석금을 냈지만 전체 금액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천만 그리브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사법감정연구기관에서 납부했습니다. 이곳은 2017년에 설립된 키예프의 민간기관입니다. 2025년 9월까지 이 기관은 국가기관과 공기업의 법의학 감정 및 연구 수행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즉 권력기관과 일했다는 말이죠. 또한 야로슬라브 쿠치가 이끄는 아드보카트라는 변호사 단체가 400만 흐리 분야를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2016년에 우크라이나 TV 채널의 범죄 토크쇼 지리텔 카크 스피델리틀에서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드니프로의 전문회사 스페치알리지로반노의 우프라블레니의 스트로이 엘렉트로몬타주가 예르막을 위해 3,200만 흐리 분야를 한 번에 기부했습니다. 2017년에 이 회사는 범죄 수익의 자금 세탁과 세금 미납과 관련된 경찰의 형사 사건에 등장했습니다. 또한 SV그룹이라는 개인 기업이 1,000만 흐리 분야를 조금 넘게 납부했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를 판매합니다. TF의 델레길라타라는 변호사 단체가 1,400만 흐리 분야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레나 마린이라는 회사가 추가로 400만 흐리 분야를 납부했습니다. 이 회사는 오데사에 있는 물류 회사로 자본금이 4만 흐리 분야입니다. 또한 7명 개인 이 부석금 마련에 동참했으며 가장 유명한 세르게이 레브로프는 3천만 흐리 분야를 냈습니다. 다들 그를 아실 겁니다. 블라디미르 페트로프를 보석금으로 8만 흐리 분야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르막의 변호사 이고르 포미는 500만 흐리 분야를 냈습니다. 이 방송을 베데르니코바 인용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미 온 나라가 봤습니다. 불가침 특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죠. 아직 여러분 시스템 핵심 인물 한 명만 4일 밤 구치소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시스템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메로프, 셰피르, 그리고 어제까지 이를 방패로 여겼던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지금 그들은 앉아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만약 내게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어떻게 보석금을 모아줄까? 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이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우크라이나어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